한국의 IPO 시장, 정말 롤러코스터 같죠? 상장 첫날에는 막 폭등했다가 얼마 안 가서 곤두박질 치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오늘 바로 이 고질적인 상장 후 급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아주 야심찬 계획을 자세히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런 뉴스 많이 보셨죠? 어떤 주식이 상장 첫날에 막 따따블을 기록했다가 몇 주 만에 공모가 아래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한국 시장에서는 이런 일이 유독 자주 반복되는 걸까요? 그리고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지금 어떤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자료 좀 보세요. 이게 현실입니다. 2024년에서 2024년 사이에 새로 상장된 기업들 절반 이상이요. 딱 6개월 만에 공모가, 그러니까 처음 팔았던 가격보다도 더 밑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처음엔 와 하고 불타올랐다가 금방 식어버려서 결국 많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다는 얘기죠. 아니 그럼 도대체 시장이 왜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과열되는 걸까요? 그 원인을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바로 단타, 즉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 심리 때문입니다. 기업의 미래 가치를 보고 길게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잠깐 들어왔다가 한몫 챙겨서 빠져나가려는 거죠.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다음 자료를 보시면 아 하고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증거는 바로 이 입찰 과열 현상입니다. 64%. 이게 뭐냐면 2024년에 있었던 IPO 중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90% 이상이 원래 회사가 제시했던 희망 가격보다 아주 훨씬 높은 가격을 써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일단 받고 보자는 식의 묻지마 경쟁이 벌어진 거죠. 자,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다음입니다. 이렇게 비싼 돈 주고 주식을 받아간 기관들 과연 오래 들고 있었을까요? 천만에요. 여기 보세요. 96%입니다. 2024년 IPO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상장 첫날 주식을 순매도, 그러니까 사들인 것보다 더 많이 팔아치운 비율이에요. 결국 비싸게 사서 상장 첫날 바로 던져버리고 단기 차익만 챙기고 나갔다는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정부가 더는 안 되겠다 싶었나 봅니다. 드디어 칼을 빼들었어요.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 투기판이 되어버린 시장을 진짜 가치 투자가 이루어지는 시장으로 체질 개선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바로 인센티브 구조를 바꾸는 겁니다. 단타를 치는 게 이득이 아니라 오래 묵혀두는 게 더 큰 이득이 되도록 판을 완전히 새로 짜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크게 3가지 해결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 그 첫 번째 해결책입니다. 이름하여 인내심에 보상하기. 말 그대로 주식을 오래 들고 있는 투자자에게 더 큰 혜택을 줘서 치고 빠지는 단타 전략이 통하지 않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핵심 제도가 바로 의무 보유 확약이라는 건데요. 좀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해 이 주식 받으면 약속한 기간 동안 절대 안 팔게요 하고 약속을 거는 겁니다. 이 약속을 길게 할수록, 즉 더 오래 버티겠다고 할수록 더 많은 주식을 우선적으로 주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확 와닿으실 겁니다. 이전에는 3개월만 묶어둬도 점수가 제일 높았는데 이제는 보세요. 6개월짜리 새로운 구간이 생겼고 점수도 7점으로 가장 높죠. 그러니까 정부가 이왕이면 6개월 꽉 채워서 묶어두세요. 그럼 주식 제일 많이 드릴게요 하고 확실하게 유도하는 겁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정책 펀드들도 이제는 의무 보유 확약을 해야만 주식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고요. 심지어 IPO를 주관하는 증권사 있죠. 만약 이 증권사가 장기 투자자를 충분히 모으지 못하면 본인들이 직접 주식 1%를 사서 6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이건 모두가 장기 투자를 하도록 그냥 사방에서 압박을 가하는 거죠. 자, 첫 번째가 오래 보유하게 만들기였다면 두 번째 해결책은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아무나 이 게임에 끼지 못하게 하자. 즉, 입찰 참여 자격 자체를 아주 까다롭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까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평균적으로 IPO 하나에 기관 투자자가 거의 1,900곳이나 몰렸다고 해요. 근데 이 중에는 사실 기업을 제대로 분석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소규모 회사들이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가격만 잔뜩 부풀려 놓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 앞으로는 소규모 사모펀드나 투자자문사 같은 곳들은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만 IPO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자본금도 충분해야 하고 운용 경력도 있어야 하고요. 한마디로 아무나 들어와서 물을 흐리는 걸 막고 진짜 실력 있는 선수들만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높인 셈이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이 얼리버드 보너스 변경이에요. 예전에는 무조건 첫날에 신청해야 보너스 점수를 제일 많이 줘서 다들 그냥 허겁지겁 첫날에 몰렸거든요. 근데 이제는 첫날이든 둘째 날이든 셋째 날이든 점수를 거의 비슷하게 줍니다. 서두르지 말고 며칠 동안 차분히 분석해보고 결정하세요 라는 시그널을 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퍼즐 조각입니다. 이번에는 IPO 과정 전체를 책임지는 주관사, 그러니까 증권사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바로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의 도입입니다. 코너스톤이 우리말로 주춧돌이잖아요. 말 그대로 IPO의 든든한 주춧돌이 되어줄 대형 투자자를 미리 확보하는 제도예요. 이건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금융 선진국에서는 이미 아주 보편화된 방식입니다. 이 코너스톤 투자자들이 뭘 하냐면요. IPO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우리가 이 회사 주식 대량으로 살게요. 그리고 최소 6개월은 절대 안 팔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합니다. 가격이 얼마로 정해지든 상관없이요. 이런 든든한 투자자가 버티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시장 전체에 이 회사는 믿을만 하구나 하는 강력한 신뢰의 메시지를 주는 거죠. 마치 배 닷처럼 시장의 변동성을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는데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거, 이 새로운 규칙들은 대체 언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한 번에 다 바뀌는 건 아니고요.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먼저 2025년 4월부터 의무 보유 확약 위반에 대한 제재나 아까 말씀드린 얼리버드 보너스 제도가 바뀌고요. 그리고 2025년 7월부터 장기 보유에 대한 새로운 인센티브 시스템, 그리고 까다로워진 참여 자격 같은 핵심적인 내용들이 본격적으로 적용됩니다. 자, 이제 한국 IPO 시장은 말 그대로 게임의 룰 자체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하면 그동안의 떴다방 같은 단기 투기 열풍이 잠잠해지고 진짜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안정적인 시장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똑똑한 투기 세력들이 또 다른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서 이 게임을 계속하게 될까요?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